저는 내년 환율은 올해보단 내려가지 않겠냐. 네.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일본이 올해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대죠, 기대.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거나 동결로 가게 되면 일본은 최근에 계속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엔화의 약세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본 경제 살아났는데 개입 안에 이렇게 압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위안화 환율이 지금 올해 같은 이런 급등세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랑 연동되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변국의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내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재다. 맞습니다. 그 국가는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라는 말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홍춘욱 박사님의 이런 의견, 말씀이 또 국민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게 국가의 수준, 정부의 수준,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안 좋고 또 고금리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고금리 장기화 이런 흐름 속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이 구독자분들께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시니까 환율과 주가의 관계 설명해 주시고 또 환율 전망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요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내년 환율은 올해보단 내려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일단 뭐 우리가 잘해서는 아니고요. 네. 슬프다. 일단 뭐 중국이 이번에 대규모 추가 채권 발행을 결의했어요. 네. 그러면 뭐 그 나라는 재정 쓰면 또 잠깐 반짝 좋아져요. 네. 그런 나라예요. 네. 그래서 거기 중국이 올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이 반짝이라도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일본이 올해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네.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그러니까 이건 기대죠, 기대. 미국의 환율 인상의 속도 조절이 좀, 그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거나 동결로 가게 되면 일본은 최근에 계속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엔화의 약세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본 경제 살아났는데 너네 꼭 그렇게 150엔 환율 해야 돼? 개입 안에 이렇게 압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위안화 환율이 지금 올해 같은 이런 급등세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랑 연동되니까 우리는 네. 그런 면에서 주변국의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네. 내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재다. 왜냐하면 환율의 급변동성이 좀 진정되고 완만하게 움직이면 기업들이 현재 환율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 있고 그 사업계획은 과거 예년에 비해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한 1,150원 되는데 그거보다 거의 200원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려고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물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 면에서도 큰 개선은 아니어도 완만한 회복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 안정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 사라지고 또 주변 국가의 경쟁 압력들이 좀 약화된다라면 뭐 그래도 환율 좀 떨어지면서 뭐 환율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그렇게 세게 팔지는 않거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좀 더 들고 있을까? 환차익 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대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버블 레벨에 가면 또 파는데 그건 아직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150원 레벨이니까 네. 이 정도 레벨에서 외국인이 한국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텐데 공격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냐. 그러면 수급 면에서 그렇게 뭐 아주 시장이 크게 박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인 성과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좀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불확실하니까 나 주식 투자 못하겠어
주식 비중 늘리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많이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으로 옮기는 게 좋을 거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일본 리츠 중국 주식. 일본 리츠. 일본 리츠 좋아하는 이유는요. 올해 상반기 중에 동경의 핵심 4구가 있는데요. 네. 지오다구를 주변으로 한 주오구라든가 시나가구 이런 구들인데요. 네. 이런 구에 그 고급 빌라,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주상복합 네네. 맨션이라고 일본에서 부르는데 네. 그 맨션 가격이 38% 올랐습니다. 뭐 신규 분양가가. 네. 물론 거기도 건자재 난이 있어서 올랐지만 그렇죠. 이 정도 오르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리츠 가격이 보합권이거든요. 네. 그 올해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네. 이건 굉장히 싸지 않냐.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엔도 약세니까 네. 한번 일본 리츠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국, 그 중에서도 특히 홍콩의 H쉐어를 좋아하는데요. 네. PBR이 0.5배입니다. 네. 와. 한국이 0.8배인데 예. 물론 중국 주식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예. 저 2020년부터 계속 중국 주식 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 유튜브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제가 중국 주식 얼마나 싫어하는지 거의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0.5배면 앞만 미워도 사볼 만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신조 따위는 없는 사람이에요. 싼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아무리 뭐 불확실성 있고 시진핑이 뭐 이상한 정책을 펼친다가 다 반영된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인데 이번에 대규모 채권 발행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년에 집행한다고 하니까 네. 사볼 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특히 홍콩 시장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홍콩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한번 사볼 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도 좋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건 거기는 이제 그냥 가는 시장인 거고요. 네.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은 빼놓을 수 없지만 미국은 기본으로 깔고 갈 때 저는 일본 리츠 그리고 중국 특히 홍콩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 경기 침체 국면, 또 고금리 국면, 또 이게 또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 내가 그동안에 불안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때 한국이 아니라 이런 주요 투자처를 좀 추천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한국 주식을 이미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추천드린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싸고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나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예, 한국 주식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근데 내년의 매력은 그쪽이 좀 더 있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 40, 50대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딱 평균 10살 많으시군요. 아, 그러세요? 저는 30, 40대. 아, 그래요? 근데 남자가 90%라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성 독자를 이렇게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살을 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고. 어쨌든 그만큼 우리 40, 50대 구독자분들이 이제 진득하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40, 50대가 정말 큰 어떤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이제 가지면서 투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 또 자산 배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과정에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만 조금 살짝 말씀해 주시고. 예, 그냥 그 과정의 별칭이 안전자산 스터디예요. 아, 네.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러나 금 그리고 선진국 리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의 특성이 뭐냐면 현금 흐름도 좋고요. 우리보다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이제 예외지만 거기는 미국 주식이 만에 하나 장기 불황에 들어갈 때 금만큼 좋은 자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크게 볼 수 있는 미국 달러, 금 그리고 주요 선진국 리츠 같은 상품들을 자산의 일부라도 편입하시면 이게 불황이 올 때 오히려 기회를 갖게 돼요. 그렇죠. 올해 금값 오른 거 보셨죠?
전쟁 나면 금값이고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30% 대폭 나갈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300원 오르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의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편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편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런칭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 저도 자산을 이제 안전하게 굴리는 거, 안전하게 지키는 거, 저도 지키는 투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깨먹으면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홍춘욱 대표님이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사의 또 대표님으로서 좋은 조언을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 교육과정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말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감이 느껴진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슈들에 대해서 매일처럼 이렇게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좋으냐에 대한 실전 자산 배분, 그리고 또 제가 뭐 나름 개발한 주간 단위로 움직이는 경제의 동향과 선행 지표들을 물론 교수님도 개발해 계시겠지만 저도 개발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예측한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데 잘 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대응이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금이, 뭐 달러가 아니면 자산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승률이 차근차근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홍춘욱 박사님하고 대담 나누면서 이 경기 판단하고 향후 경제에 대한 뷰를 가져가는데 저도 좀 이렇게 더 살이 찌는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